대구 첫 메르스 확진자 김 씨가 퇴원한 가운데 대구시와 남구청은 여론을 감안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수위가 고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파장을 알아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도 모처럼 비가 내려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병해충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8일간의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자 김 씨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하기 전 김 씨의 행적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구시와 남구청은 여론을 감안할 때 김 씨의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김 씨가 완치돼 경북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격리 12일 만입니다. 김 씨는 당분간 자택에서 요양할 계획이지만 의료진은 김 씨가 스트레스로 적응 장애를 보여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김 씨가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온 것과 누나가 감염된 이후에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2차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발병 전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안일한 행동은 대구시장과 남구청장의 공개 사과는 물론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공직자가 삼성병원 응급실을 다녀오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담하고 한편으로 화도 나고. 김 씨는 남구청이 경징계를 결정하면 징계가 확정되지만 중징계를 결정하면 대구시가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검토해보고 또 본인 소명도 돼야 되니까 온 추후에 그런 절차를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치가 카드 자체는 정하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러지는 그 1차적인 판단권 자체가 구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건 지켜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지만 김 씨 역시 생소한 감염병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 수위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퇴원하면서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 치러지는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메르스 관련 소식 양관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병원 격리 3명을 포함해 자가격리 69명, 능동감시 251명 등 어제보다 113명이 줄어든 361명이 관리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닷새째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경상북도는 자가격리 12명, 능동감시 8명 등 20명이 관리 대상이어서 메르스 사태가 확연히 숙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내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험이 치러지는 20개 시험장에 방역 소독을 하고 모든 응시생들의 체온을 측정한 뒤 입실하도록 하고 열이 나는 수험생은 학교나 보건소 등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입니다. 능동감시 수험생은 3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명은 시험을 포기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해서는 특히 남구보건소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고 거기서 별도로 시험을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와 상인들의 피해 대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자의 심리 상담에 나서 중위험군 8명 등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18명을 가려내 격리 해제일까지 매일 심리 상담을 해주고 상태가 심각해지면 대구시 건강증진센터에 관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대명시장과 피해업소에 총 41건, 7억 1천여만 원의 보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명목욕탕 이용객 중 38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이틀간 CCTV 관제센터를 통해 밝혀진 4명도 자진신고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용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한의사회가 메르스 사태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의 진료에 나선 가운데 격리자들이 대구시청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자가격리자들에게 연락해 문진을 한 뒤 필요하면 한약도 무료로 전달해 줍니다. 한의사들이 메르스 관련자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현재 30여 명의 한의사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진료를 원하는 격리자들이 늘어나면 한의사 수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해갈에 도움이 돼서 다행인데 병해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빗물이 한가득 스며들었습니다. 물이 부족해 모내기 시기를 놓쳐 방치된 논에도 뒤늦게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타는 듯한 가뭄으로 애를 태웠던 농민들은 모처럼 들판으로 나와 논과 밭을 정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우선은 당장 목마른 거 해결은 됐을지라도 이게 3살 또 지나면은 다 말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거면 또 안타깝겠죠.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죠, 이게. 대구 기상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영덕 90mm, 울진 80, 문경 68, 구미 45, 대구 25mm 등 모처럼 적지 않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 북부지방과 동해안 시군의 논과 밭 가뭄 피해가 꽤 해소됐고 한때 37개 지역 2만여 명 이상이 겪어온 경북 지역 제한급수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장마 시작과 함께 농민들의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요. 바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의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벼는 도열병 등 다양한 병해충 발생, 고추의 역병과 탄저병 발생, 밭작물의 습해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모든 작물에 대해서 장마 기간 중에도 비오는 틈을 이용해서 예방 차원으로 적용 약제를 살포하고 배수구 정비 등으로 습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기상대는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다고 예보해 완전 해갈을 기대하는 농민들은 행여나 마른 장마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담당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업체인 ADPI가 선정돼 내년 7월까지 남북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DPI는 지난해 영남 지역 항공 수요조사 용역을 담당했던 파리공항공단의 자회사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준비해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작심한 듯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유 원내대표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일단 파장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방어로 원내대표 사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유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친박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결정할 순간이 곧 다가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며 한때 바늘과 실 같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감안하면 두 사람의 갈등은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권 경쟁, 당내 패권 경쟁으로 이어져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역 여권은 내년 총선 공천에 미칠 파장을 저울질하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당 정청 간의 갈등 부분은 봉합이 돼서 국민을 향해서 시민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당 정청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차기 TK 정치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아온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은 가운데 과연 리더로서 정치적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18일 동안 열리는데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팀이 참가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개막작을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빠른 템포, 경쾌한 리듬, 귀에 익은 더 비치보이스와 엘비스 프레슬리, 마빈 게이의 음악이 로큰롤 리듬을 타고 흐릅니다. 뮤지컬 포비든 플래닛은 셰익스피어 원작 템페스트를 우스꽝스럽게 재해석한 SF 코믹 뮤지컬입니다. 우주선의 함장 템페스트가 과학자와 함께 우주여행을 떠난 뒤 이름 모를 행성에 착륙했다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항해에 나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We have instruments being thrown across the stage, being passed across the set, people swapping drum kits every 5 minutes. It is non-stop, which I think gives us a bit of an edge. And we encourage people of all ages, families, to come along and enjoy it. It's meant for everybody, and hopefully there is something for everybody in it as well, and they will leave having had a fantastic time. 메르스 때문에 그간 소가리를 해온 딤프 측은 이제 그 걱정을 딛고 한껏 고무됐습니다. 구획까지 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작품이 원래 포비든 플래닛과 스윗 체리시 아닌가. 이 두 작품은 정말 세계에서도 유명한 작품인데 9회 때 두 작품을 소개하는 거에 개인적인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 초청작 5편을 비롯해 19개 뮤지컬이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지면서 대구는 뮤지컬 축제의 재미와 열기로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 경북대 등 전국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교육법령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에서만 3만 2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10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도 학교 측 승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보다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판결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요즘 안동에서는 삼배 원료인 대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작업이 힘들고 삼배 수요도 많이 줄었지만 수작업을 통해 대마를 안동포로 만들면서 전통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포 마을 주민들이 대마 수확에 나섰습니다. 어른 키보다 더 큰 대마를 베고 같은 크기의 대마끼리 일정한 양으로 묶으면 됩니다. 줄기는 삼배의 원료로 쓰이지만 잎은 대마초로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현장에서 소각 처리됩니다. 많이 가물어갖고 조금 전에보다는 조금 작하게 좀 안 됐습니다. 대마는 수확이 끝이 아니라 기나긴 삼배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줄기째 쪄서 햇빛에 말린 뒤 물에 불려 껍질을 벗겨냅니다. 각각의 줄기를 가는 실 크기로 일일이 찢어 길게 잇습니다. 풀을 발라 온전한 실로 만드는 배매기 작업은 더운 날씨에 건조를 위해 연기까지 피워야 합니다. 힘든다는 거 맞아요. 그거 옷에 젊은 사람은 힘들고 힘들어 했는 게 돈도 없고 있다고 안 할라자 그러잖아요. 마지막 배짜기 역시 수작업입니다. 배틀에 앉아 날줄에 씨줄을 일일이 끼워 넣고 부지런히 발길질을 해야 안동포가 완성됩니다. 안동포 마을은 1년 내내 대마, 삼배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또 배짜 가지고 애들 참말 자비도 주고 우리 가정에 또 섞어 쓰고 안동의 대마 재배 농가는 해마다 주로 20여 농가에 불과하고 배짜는 할머니들이 세상을 뜨면 명맥마저 끊길 위기입니다. 안동포 마을은 생산 이력제를 도입해 안동포 둔갑을 막고 공무원 근무복으로 활용하는 등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오늘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본부 세관은 대구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늘 캠페인에서는 대구공항 출입국자들에게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물 배포와 탐지견 인형 전달, 마약류 전시, 마약 탐지견의 탐지 시범 등 마약 퇴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영 악화와 임금 체불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도립안동의료원 이한양 현 원장이 재임 신청을 철회하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안동의료원장 공모에는 이 원장을 포함해 3명이 지원한 상태며 임용추천위원회는 이달 29일 면접을 통해 2배수 이상을 경북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지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건설감리 관련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사무관 5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건설감리 관련 단체에 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은 민선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형기 경북대 교수, 최근열 경일대 교수 등이 출연해 민선자치 2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지방정치 분야에서 지방분권의 한계와 과제를 분석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라며 지방정치와 행정참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국내 처음으로 딸기 종묘를 수출해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로열티는 스페인 종자회사인 유로세밀라스가 중국 내몽골에서 올해 생산하기로 한 산타 딸기 종묘 300만 그루에 대한 것으로 총 금액 2,600만 원 가운데 1차분 600만 원이 우선 입금됐습니다. 이는 로열티 계약을 맺은 지 3년 만의 결실로 경북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연간 로열티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13년 12월 알고 지내던 34살 김모 씨 등 4명에게 접근해 구청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사들여 사업하려는데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씩 돌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30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미의 한 복지재단 대표와 사무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장애인 2명의 손발을 묶고 나흘간 설탕물만 주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 감금하는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등의 보조금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시내 백화점들이 여름 정기 할인 행사를 합니다. 대구백화점은 어제부터 정기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 동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할인 행사를 합니다. 백화점들은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입점 브랜드의 70% 이상이 참여해 제품을 10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8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고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소비자의 현재 경기 판단은 지난달 대비 15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도 1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